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 죽도록 애쓰며 살아왔는데 이른이 넘고 보니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젊어서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번듯한 좋은 집에 살고 자식 잘 키우면 인생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픈 것도 참고 마음이 상해도 숨긴 채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어제 같은데 40년이 지나갔습니다. 친구들과 웃던 시간도 어느새 추억이 됐고 자식들도 자기 삶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인생이 꼭 바람 지나간 자리 같습니다. 붙잡으려 해도 결국은 다 흘러가 버렸어요. 손에 쥐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은 넘고 나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것도 다 부질없더라고요.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마음 편한 하루 하나였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어찌나 먹먹했던지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았어요. 좋은 부모 되려고 애썼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되려고 늘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가족 건강은 챙기면서 내 건강검진은 미루셨잖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은 넘은 인생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월 끝에서 사람들이 결국 같은 말을 남기더군요. 너무 애쓰며 살지 말 걸 그랬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두 분이 나오십니다. 한 분은 평생 남을 챙기며 사셨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 아무도 없었던 분이고 다른 한 분은 다 잃고 나서야 뭔가를 알게 되신 분입니다. 두 분이 마지막에 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전라북도 남원에 사시는 모윤옥 어르신입니다. 올해 78이세요. 이분은 평생 정이 많으셨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대요. 누가 아프다고 하면 죽을 써서 갖다 주시고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며칠씩 가서 일을 도우셨습니다. 동네에 초상이 나면 사흘 내내 부엌에 계셨대요. 누가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가셨답니다. 개 모임에서 밥값도 자주 내셨고요. 남편분 사업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러셨답니다. 우리도 힘든데 왜 그러시냐고 남편분이 하시면 이러셨대요. 내가 힘든 걸 남이 알면 뭐해? 그러고는 웃으셨답니다. 그 웃음으로 40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68배 남편분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도 동네 분들이 많이 오셨대요. 평생 챙기신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72에 크게 아프셨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셔서 2달을 못 걸으셨어요. 장례식은 사흘이지만 아픈 건 2달이니까요. 그게 다르더랍니다. 그때 모윤옥 어르신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전화번호부를 넘기셨답니다. 누구한테 부탁을 좀 해볼까 하고요. 그런데 못 거셨대요. 왜 못 거셨을까요? 다들 사정이 있어 보이시더랍니다. 이 사람은 며느리 눈치가 보일 테고 저 사람은 요즘 몸이 안 좋다 그랬고 저 사람은 손주를 봐준다고 했고요. 그렇게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니 걸 사람이 없더래요. 전화번호가 200개가 넘는데요. 평생 사람 챙기며 사신 분 전화번호 보니까요. 200명 중에 한 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200명이 다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들 자기 사정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모윤옥 어르신도 그걸 아셨으니까 못 거신 겁니다. 결국 2달 동안 딸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말고는 아무도 안 오셨답니다. 그 딸도 부산에 살아서 오는 게 쉽지 않았고요. 그러니 나머지 엿새는 혼자 계셨습니다. 밥은 딸이 해놓고 간 걸 데워 드셨대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평생 그렇게 사람을 챙겼는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없구나. 여러분, 이 대목에서 서운하셨겠다 싶으시죠? 그런데 모윤옥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은 좀 다릅니다. 처음엔 서운했어요. 그런데 2달을 누워서 천장만 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바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서운하지? 그럼 나는 그동안 계산을 하고 있었나? 그 생각이 드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그 2달이 나한테는 공부였어요. 사람한테 기대하는 게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았어요. 나는 그동안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72에 알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3가지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사람 이야기고, 둘째가 욕심 이야기, 셋째가 오늘 하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허무한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걸요. 젊을 때는 영원할 것 같던 인연도 세월 앞에서는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죽도록 믿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남처럼 변해 있었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도 연락이 끊긴 채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젊을 때는 사람 때문에 웃었는데 늙고 보니 사람 때문에 우는 날이 더 많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아프면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이 너무 많았어요. 한 번 마음을 주면 끝까지 챙겼고, 자기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상처받고 서운해져도 괜찮은 척 웃으며 살았고요. 그게 어른이라고 배웠으니까요. 자식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아이들이 커서는 자기 가정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아이가 엄마 하고 쫓아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사진첩을 보면 그 아이가 있는데 지금 전화하면 여보세요 하는 어른이 봤습니다. 처음엔 서운하죠. 왜 전화 한 통이 없을까 싶고 왜 이렇게 무심해졌나 싶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게 서운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걸요. 우리도 젊을 때 부모님한테 그랬거든요. 어머니가 전화하시면 지금 바쁘다고 끊은 적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이제야 드는 거죠. 여기서 좀 아픈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 몸이 아플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느냐는 물음에 없다고 답하신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에 우울 증상을 겪는 분이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의 2배가 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가 아닙니다. 다들 그렇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인복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다들 관계가 줄어듭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대부분 남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이 사람은 평생 거의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말이 그냥 외로운 사람의 변명 같았어요. 젊을 때는 이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마음을 제일 편하게 만드는 지혜더군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미움도 없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잘해준 만큼 돌아오길 바라고, 사랑한 만큼 알아주길 바라죠. 그런데 사람 마음은 원래 생각대로 안 흘러갑니다. 내가 열을 주면 상대는 그중 셋만 기억합니다.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래요. 받은 건 잊고 준 건 기억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조금씩 기대를 줄이셔도 됩니다. 여기서 좀 시원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나이에 나를 안 알아주는 사람을 붙잡고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남은 시간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만 만나셔도 다 못 만납니다. 자식한테 매달리지 않으시고 친구 관계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내 하루를 조용히 살아가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공원 한 바퀴 도시고 따뜻한 국 한 그릇 드시고요. 그렇게 사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시더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다릴 사람이 없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어요. 기대를 줄이라는 게 사람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모윤옥 어르신이 요즘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2달 누워 계시고 나서 딱 하나를 바꾸셨답니다. 예전에는 뭘 해주고 나서 기다리셨대요.
저 사람이 언제 연락하나, 언제 고맙다고 하나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해주고 나서 잊어버리신답니다. 어떻게 있느냐고 여쭤보니 이러시더군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요. 받을 게 없으니까 기다릴 것도 없어요. 어떻게 있느냐고 다시 여쭤보니까 웃으시면서 이러시더군요. 있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안 세면 돼요. 저는 이게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끊는 게 아니라 계산서를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서운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속에 장부가 있어서예요. 내가 저 사람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저 사람은 우리 딸 결혼식에 안 왔다. 이런 게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 장부를 안 쓰시면 서운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부를 쓰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예요. 그러니까 없앨 수 있는 것도 나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오히려 사람이 늘었답니다. 요즘은 동네 분들이 먼저 찾아오신대요. 예전엔 어르신이 늘 먼저 가셨는데요. 왜냐하면 부담이 없으니까요. 뭘 바라지 않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편하게 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서운해하는 사람한테는 발이 안 가고 아무렇지 않게 대해주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편하게 갑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에 모윤옥 어르신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답니다. 낙엽이 바람 따라 흩어지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저 잎도 나무한테 잘해달라고 안 하는구나. 그냥 붙어 있을 만큼 붙어 있다가 때 되면 가는구나. 사람도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낙엽이 떨어진다고 나무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봄이 되면 또 나옵니다.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하나 멀어지면 또 하나가 옵니다. 자, 그러니 이제는 누가 연락 안 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가 무심하다고 오래 상처받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씩 사랑하게 되시면 그때부터 노년이 편안해집니다. 비 오는 날 창밖 보면서 차 한 잔 드시는 시간도 괜찮고 혼자 드시는 저녁도 생각보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보내는 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포기가 아니라 자유예요. 남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거니까요.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행복이 사람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 있다는 걸요. 둘째, 욕심을 줄이고 하루를 단순하게 사셔도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표덕수 어르신입니다. 올해 74이세요. 이분은 평생 건축자재 장사를 하셨습니다. 한때는 직원이 10명 넘게 있었대요. 아파트도 2채 있으셨고 차도 좋은 걸 타셨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시면 어른들이 다 반가워하셨답니다. 그런데 66에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거래처 한 곳이 무너지면서 연쇄로 무너졌대요. 아파트 한 채를 팔고 나머지 한 채도 줄여서 옮기셨습니다. 지금은 19평에 사십니다. 차는 없애셨고요. 처음 2년은 밖에 안 나가셨답니다. 왜 안 나가셨냐고 여쭤보니 이러시더군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싶었어요. 저 사람 망했다고 할 텐데. 그렇게 2년을 집에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텔레비전을 켜고 점심 드시고 또 텔레비전을 보시고요. 명절에도 고향에 안 내려가셨답니다. 차가 없다는 걸 보이기 싫으셨대요. 그러다 2년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답니다. 아내분이 밥상을 차리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보, 나는 지금이 더 좋아. 표덕수 어르신이 무슨 소리냐고 하셨대요. 집이 반으로 줄었는데 뭐가 좋냐고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이러셨답니다. 당신 예전엔 밤 12시에 들어왔잖아. 지금은 저녁을 같이 먹잖아. 나는 지금이 좋아. 그게 다야. 표덕수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이 도무지 안 오셨답니다. 아내분이 그 말씀을 하시고 아무렇지 않게 설거지를 하러 가시더랍니다.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보고 계셨답니다. 30년 동안 돈을 벌었는데 그 30년 동안 아내랑 저녁을 몇 번이나 같이 먹었나 세어보셨답니다. 세어볼 수가 없었대요. 너무 적어서요.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꺼내 보셨는데 사진마다 아내분하고 아이들만 있고 본인은 없더랍니다. 찍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날 안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상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번다고 했는데 그 버느라 가족하고 못 있었어요. 표덕수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아파트 두 채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였나 싶어요. 그 집에서 잠만 잤거든요. 거실 소파에 앉아본 적이 손에 꼽아요. 늘 늦게 들어와서 씻고 자고 나갔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평생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다 오래 안 갔다는 걸요. 돈도 사람도 명예도 결국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바람 같았습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줄 알았죠.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했고, 자식도 성공해야 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마음을 조이며 살았어요.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때 차부터 신경 쓰셨잖아요. 무슨 차 타고 왔냐고 볼 테니까요. 조금만 뒤처져도 불안했고, 남과 비교하며 속상해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동창회 다녀오면 며칠씩 마음이 안 좋으셨죠? 저 친구는 어디 아파트를 샀다더라. 저 집 아들은 어디 다닌다더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오면요. 그런데 세월이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붙잡았던 것들이 나이 들고 보니 하나둘 부질없어져요. 일은 넘고 보니 비싼 음식보다 속 편한 밥 한 끼가 좋고 넓은 집보다 햇살 잘 드는 작은 방 하나가 더 낫더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서글픕니다. 그걸 알기까지 70년이 걸렸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우리나라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5 넘으신 가구의 전체 재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2%가 넘습니다. 미국은 30에서 40%고 일본은 50에서 60%인데 우리는 80이 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재산이 거의 다 집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 집을 팔 수는 없으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은 몇 억인데 통장에는 몇십만 원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키느라 평생 마음을 졸이셨고요. 표덕수 어르신이 딱 그러셨습니다. 두 채를 지키느라 밤 12시까지 일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집에서는 잠만 주무셨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세대의 좀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위해서 산 건지 살려고 집을 산 건지 모르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어떠시냐? 아침에 아내분하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밥을 드십니다. 낮에는 동네를 한 바퀴 도시고 장도 같이 보러 가시고 저녁을 같이 드시고 밤에 드라마를 같이 보십니다. 드라마 보시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같이 흉도 보신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통장 잔액을 매일 봤어요. 지금은 안 봐요. 볼 게 없어서가 아니라 볼 필요가 없어서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훨씬 재미있어요. 통장 잔액은 봐도 안 늘어나는데 저녁 메뉴는 정하면 그날 저녁에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할 수 있는 걸 정하고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내가 못 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는 내가 정합니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오랫동안 소극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족이 어떻게 재산이 됩니까? 가진 게 있어야 재산이지요. 그런데 표덕수 어르신 이야기를 듣고 알겠더군요. 만족을 아는 사람은 잃을 게 없습니다. 그게 재산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다산 정약용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다산은 마흔에 유배를 가서 18년을 강진에서 사셨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려줄 벼슬도 재산도 없으니 부지런할 근자와 검소할 검자, 이 두 글자를 유산으로 준다고요. 200년 전 사람이 유산이라고 남긴 게 두 글자였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우리한테도 그대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히 살고 검소하게 쓰는 것. 이거 두 개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산이 그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습니다. 유배지에서요.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고 그 글을 누가 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 쓰셨어요. 18년이면 지금 예순에 은퇴하신 분이 78이 될 때까지입니다.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자주 생각합니다. 아마 매일 아침 붓을 드실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 이유 하나가 18년을 건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 하나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이유가 되고 누구 만나러 가는 것도 이유가 됩니다. 어느 늦여름 저녁에 표덕수 어르신이 마당 평상에 앉아서 수박을 드시고 계셨답니다. 멀리서 매미 소리가 들리고 노을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대요. 옆에 계신 아내분이 이러셨답니다. 여보, 우리 예전에 이런 적 있었나? 그런데 표덕수 어르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랍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요. 수박은 늘 사다 놓기만 하셨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가셨고 들어오면 없어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수박을 30년 만에 처음같이 드신 겁니다. 그날 아내분이 이러셨답니다. 여보, 수박이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그 말을 듣고 표덕수 어르신이 웃으셨대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수박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거지. 셋째,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셔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짧았다는 걸요. 젊을 때는 시간이 끝없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내일도 있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당연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르시죠? 내년 봄에 뭘 하자고 하면 그때 살아있으면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을 자꾸 뒤로 미뤘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쉬어야지 했고 자식들 자리 잡으면 편하게 살아야지 하며 버텼죠. 그런데 자식들이 자리를 잡으면 손주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손주 볼 때까지만 하게 되죠. 끝이 없어요. 그런데 세월은 안 기다려줍니다. 어느새 거울 속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친구들과의 대화는 건강 이야기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서 아까 그 모윤옥 어르신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2달 누워 계시다가 처음 혼자 걸으신 날 이야기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화장실까지 가셨답니다. 5걸음이었대요. 평소에는 몇 초면 갈 거리인데 그날은 5분이 걸리셨대요. 그런데 그 5걸음을 걷고 나서 침대에 앉아 우셨답니다. 딸이 놀라서 왜 우시냐고 했더니 이러셨대요. 아니야, 좋아서 그래. 내 발로 갔다 왔어. 그러고는 한참 우셨답니다. 2달 동안 안 우시다가 그날 처음 우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밥 차려 먹고 문 열고 나가는 것이요. 그게 누군가한테는 2달을 싸워서 되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어야 해요. 감사해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그것도 숙제가 됩니다. 그냥 오늘도 걸었네 하고 넘어가시면 그게 감사입니다. 모윤옥 어르신이 그 뒤로 달라진 게 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발을 바닥에 대보신대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신답니다. 오늘도 되네. 그거 하나로 하루가 시작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오늘도 되네 싶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분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연세대에서 철학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올해 106이세요. 1920년생이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문에 칼럼을 쓰시고 강연도 다니십니다. 그것도 누가 모시러 오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타고 혼자 다니세요. 그리고 매일 일기를 쓰신답니다. 일기를 쓰면 오늘 뭘 했는지 알게 되고 내일 뭘 할지도 정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까지였다고요. 100년을 다 살아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0도 아니고 106이십니다. 우리는 60에 은퇴하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황금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정신적인 성장과 인간적인 성숙에는 한계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습니다. 몸은 한계가 있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자라는 데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무릎은 못 되돌려도 마음은 오늘부터 자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100년을 돌아보시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다고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때는 고생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100년을 다 살아보시고 내리신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40년 동안 하신 그 고생, 그게 다 사랑이었던 겁니다. 헛된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죽을 맛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나온 세월을 억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오늘을 못 사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나간 걸 붙잡고 있어서고, 다른 하나는 오지 않은 걸 걱정해서예요. 지나간 건 이미 끝났고 오지 않은 건 아직 없는데 그 둘 사이에서 오늘 하루가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 일이 떠오르고, 그러다 내일 걱정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저녁입니다. 오늘은 어디 갔을까요? 없어진 게 아니라 안 보신 겁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을 슬퍼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지 말라. 지나간 것은 이미 버려졌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라. 2500년 전 말인데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맞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에요. 2500년 동안 안 바뀐 이야기라면 웬만하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에 모윤옥 어르신이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걷고 계셨답니다. 찬 바람이 부는데도 얼굴에 미소가 있으셨대요. 목도리를 목까지 올려 감으시고 천천히요. 지나가던 이웃이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오늘도 내 두 다리로 걸어서 참 좋네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해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두 다리로 걷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걸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봤을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고, 두 다리로 걷는 것도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하나둘 그 평범한 것들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도 떠나가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요.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게 되고, 작은 글씨가 안 보이고, 밤에 자다가 몇 번씩 깹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용히 가져갑니다. 그러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리고 그 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오늘 큰일이 없으셨다면 오늘이 그날입니다. 병원에 안 갈 일이 있으면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예전엔 아무 일 없으면 심심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두 분이 마지막에 같은 말을 하신다고 했죠. 제가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인생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요? 모윤옥 어르신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할지를 내가 정하는 거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표덕수 어르신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저녁에 밥 먹을 때 누가 옆에 있는 거요? 그것도 말없이 먹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요. 두 분 다 돈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집 얘기도 아니었고 자식 얘기도 아니었어요. 한 분은 내가 내 하루를 정하는 것, 다른 한 분은 밥 먹을 때 옆에 사람이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평생 돈 벌고 집 사고 하신 끝에 남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똑같이 하신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말이에요.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제일 아픕니다. 우리는 다들 알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모윤옥 어르신은 두 달을 누워 계시고 나서 아셨고, 표덕수 어르신은 사업이 무너지고 나서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뭘 잃어야 알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얄궂습니다. 알게 됐을 때는 이미 잃은 뒤니까요. 모윤옥 어르신은 두 달을 못 걸으시고 나서야 걷는 게 감사한 걸 아셨고, 표덕수 어르신은 아파트 두 채를 잃고 나서야 저녁 밥상이 좋은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잃기 전에 아시면 좋겠어서요. 지금 두 다리로 걸으실 수 있으시죠? 지금 저녁을 누구랑 드실 수 있으시죠? 그럼 이미 두 분이 알게 되신 걸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만 아직 안 보고 계실 뿐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 계산서를 안 쓰시면 됩니다.
해주고 잊어버리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둘째, 욕심을 줄이고 하루를 단순하게 사셔도 됩니다. 지키느라 못 누린 게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덕수 어르신은 아파트 2채를 지키느라 저녁 밥상을 30년 못 받으셨습니다. 셋째,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셔도 됩니다. 지나간 걸 붙잡지 마시고 오지 않은 걸 걱정하지 마시면 오늘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사실은 전부예요. 우리한테 확실한 건 오늘 하루 이것 하나뿐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발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발로 하루를 다녔구나. 모윤옥 어르신이 아침마다 하시는 게 그거예요. 2달을 못 걸어보신 분이 매일 하시는 겁니다. 발이 차면 이불을 덮어주시고 발이 아프시면 좀 주물러 주셔도 좋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걸 며칠만 해보시면 하루가 다르게 보입니다. 없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있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돈도 안 들고 어디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나이에 시작하는 건 이렇게 쉬운 것부터여야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무겁게 살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일하던 날들이 있었고, 자식 학비 마련하려고 밤잠 설치던 시간이 있었어요. 몸살이 나도 괜찮다고 하며 나가셨고, 눈물 나는 날에도 웃으며 사셨습니다. 서러운 날에도 밥은 하셨고요. 그 세월을 견디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무도 상 주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절을 견딘 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좀 편안해지셔도 됩니다. 무겁게 안 사셔도 돼요. 남과 비교하는 살보다 내 마음이 편한 삶을 사셔도 돼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치열하게 사셨으니까요. 이젠 누구한테 증명하실 게 없습니다. 평생 남의 밥상을 차리셨으니 이제 여러분 밥상을 차리셔도 되고, 평생 남의 사정을 봐주셨으니 이제 여러분 사정도 봐주셔도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순서가 온 겁니다. 앞 사람이 다 드시고 나면 다음 사람이 먹는 게 당연하잖아요. 창밖으로 낙엽이 천천히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지난 인생이 떠오르실 겁니다. 뜨겁게 욕심내던 시간도 있었고, 밤잠 설쳐가며 돈 벌던 날도 있었죠. 사랑했던 사람도 생각나고 젊은 날 뜨겁게 살던 기억도 떠오르시겠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 같은 거였구나 하고요. 여행에서는 짐이 적을수록 편하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너무 욕심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느리게 사셔도 되고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 웃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하고,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갔다면 그것도 감사한 인생입니다. 더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루를 조용히 물들이듯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도 너무 무겁지 않게 따뜻하고 평온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괜찮은 삶이었다고 웃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 분께 보내주세요. 특히 아무한테도 힘들다는 말을 못하시는 분께요. 늘 괜찮다고만 하시는 분이요. 모윤옥 어르신도 그러셨거든요. 내가 힘든 걸 남이 알면 뭐 하냐고요. 그런데 그 말이 그분을 제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안 하시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대목이 어디였는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계신 것 중에 이제 좀 내려놓고 싶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마음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비슷한 마음으로 계신 다른 분께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요. 지금 계신 지역과 연세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읽다 보면 우리가 참 비슷하게 살았구나 싶습니다. 같은 세월을 지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라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